예, 빅토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심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초등심화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다. 초등심화 고등 1등급까지. 자, 왜 이런 제목이 되어 있는지는 뒤에 설명을 하면 차차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여기 1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아마 제 생각으로 한 4편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좀 짧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오해 부분도 많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4편에서 5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교재를 가지고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이럴 땐 이렇게 반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이 하나 추천 동영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등심화 하지 마라. 초등심화를 하는 의도, 이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 심화를 할 수 있는, 초등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수학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이다. 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심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심화를 하는 게 나쁘다.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수학을 싫어하니까 이제 수포자가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학은 이제 생각하는 학문이죠. 아니, 그거보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야, 너는 수학 사고력이 없으니 4점짜리 변별력 있는 문제는 공부하지 말고 너는 2점짜리 3점짜리 위주로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실력이 높아지는, 사고력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점점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선을 긋는 거죠, 공부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댓글들에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동의를 하시는데 심화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심화라는 것의 그 본질적인 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심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학원에 있는 간판 같은 거죠. 간판에 어떤 전단지에 쓰여 있는 그런 우리를 뭐 나쁜 길로 인도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로 이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화가 굉장히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의미가 변질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 사고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화라는 게 완전히 못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그렇게 못 박는 게 아니고 현재라는 거죠. 현재 수학 심화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심화를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학습의 계획을 세워서 심화를 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여줘서 그 다음 학년이라든가 다음 진도에서는 심화를 할 수 있을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거든요. 문제 해결력도 그렇고요.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제대로 높여지면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기본 정도에 머물다가도 4학년 되면은 응용이 되고 5학년이 되면은 심화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사고력이 높아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공부가 마치 아이들한테 가혹하고 아이들한테 학업에 부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의 원리를 모르는 채 공부를 계속 암기 위주로만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그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외울 것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항상 수학 개념의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외울 것, 수학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수학이라는 것이 고등학생은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전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알면 쉬운 거예요. 그 수학 패턴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학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광범위한 거죠. 즉 지식의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초등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시켜야지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재 연구를 하고 초등학교 수업 연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그런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자,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등급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 다들 1등급에서 우리 아이 2등급 원합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아이 1등급을 원하시겠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4등급 밑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100분위로 나눠 놓은 거니까요. 4등급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수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포자예요, 거의. 뭐냐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개념 위주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좀만 더요. 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성적, 이 아이들 중학교 성적 어땠을까요? 거의 다 90점 이상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수학을 못하죠. 그러면 난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풀이보면 알겠는데 내가 혼자 풀려면 못 풀겠어. 이게 다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차원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초등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확장되고 그게 조금 더 단계가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 사고력 자체는요. 물론 개념이야 초등 개념보다 더 깊은 개념을 배우겠지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다음 영상에서, 다음 편에서 한번 계속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념 공부를 하고 어떻게 원리를 익혀야 공부를 하는 공부가 되고 그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중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잘못된 공부 방법. 그러니까 9구단을 외웠어요. 3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러면은 3 곱하기 5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원리들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걸 형상화하고 다른 어떤 수학적 개념에서 3 곱하기 5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직사각형 넓이 3 곱하기 5 있잖아요. 그쵸? 분수의 나눗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건 예일 뿐이에요. 분수의 나눗셈 뿐만이 아니고 모두 다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죠.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곱하기 역수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변형도 못하고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보면 곱하기 역수 못하는 거 있으면 못 푸는 거죠. 그 문제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형상화하고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풀고 발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 여기 있는 숫자하고 이 숫자 나누는 것 같아. 의미를 보니까 어감상 나누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심화 공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화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기본도 안 되고요. 기초도 안 되고, 응용도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몇 분이에요? 연산뿐이에요. 연산뿐. 예. 그래서 과도하게 연산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수학을 못한다는 아이들이죠. 어머니들 생각에도 우리 아이는 좀 재능이 없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연산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 연산도 정도껏 해야죠. 그쵸? 연산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연산해야죠. 3 곱하기 오면 9구단 외워야죠. 근데 그 원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또 어떤 아이들한테 학업 스트레스, 아이들한테 무슨 가혹행위 같이 이런 부분들로 자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미래의 수포자를 기르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나쁜 일이 아닐까요? 예. 아이들한테 생각의 풍요로움을 주고 아이들의 사고력이 늘어나고 생각의 유연성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사고도 높아지고 현명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냥 단지 이렇게 뭐 심화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해야 돼? 이건 아니지.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이들한테 고통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계획은 학부모님하고 선생님이 세워야 되죠. 두 분이 같이 해야 돼요.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그냥 하면은 진도 위주의 공부,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만 한다면. 자,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향상해야 돼요. 실력을 향상된다는 얘기는 뭐죠? 일단은 수학 공부한다는 얘기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 즉 사고력이 높아진다는 얘기. 그리고 문제 해결력도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사고력이 높아지니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겠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지라도 시험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심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닌 거죠.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뭐 추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뭐 수학 문제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문제를 독해는 했지만 조건 검색이 부족해서 어떤 발상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전략 수립이 안 돼서 연산이 안 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심화를 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차츰 발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화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원리를 이용해서 사고력을 높이는 수학을 해야겠죠. 문제가 어렵다고 어떻게 문제 풀이집 암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 간혹 이러신 분들이 본인도 잘 심화 문제 이 문제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답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답지대로. 본인도 잘 이해는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아이들 못 알아들으면 좀 더 크게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답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2편, 3편, 4편 이렇게 차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고등까지 갑니다. 뭐냐면 고등 수능 답지라든가 이런 해설서 이런 부분들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답지 해설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공부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2편, 3편, 4편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구체적으로. 네.
중요한 건 뭐예요?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분 다. 학부모님들의 노력, 선생님 노력, 특히 학부모님들 노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편에서부터는 직접 교재를 가지고 직접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한 단원만. 예. 근데 심화 교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최상위도 있고 최고난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특정한 교재를 선전하고 이 교재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도 제일 인지도 있는 것은 디딤돌 최상위가 제일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쵸? 학부모님들 관심이 거기가 제일 많아서 그래서 제가 최상위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살짝 바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2편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